코로나19 사태가 국가별로 천차만별의 상황이 전개되며 일부 나라는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잠시 안정되는 듯 하다가 봉쇄를 너무 이르게 해제한 결과 부작용이 속출하며 이제는 거의 방역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컨트롤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하루에 수십 명 이하의 확진자를 보이며 안정권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언제든지 하루에 3자리 이상으로 감염자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 상태입니다만 한국은 여전히 국가 전체 봉쇄를 하지 않으며 방역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와 대만 같은 방역 효과를 위해서는 국가를 완전히 봉쇄해야 하는데 이것은 경제를 그만큼 희생하여 얻은 대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들은 한국을 여전히 전 세계의 방역의 중심으로 보고 조명 중입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은 그러한 한국과 협력을 타진합니다. 특히 다음의 나라들은 유독 한국을 지목하며 잘해보겠다는 의사를 적극 밝혀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팬데믹으로 국가 간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에 이들이 한국을 찾는 목소리는 여느 때와는 달리 매우 다급하고 파격적이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30일 중부 자바 바탕 산업용지를 시찰하면서 예컨대 LG가 내일 당장 들어오고 싶다면 바로 들어오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등에서 이전하는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한 바탕 산업용지를 시찰했습니다. 바탕 산업단지는 총 4,000헥타르 규모이며 1단계로 450헥타르가 준비됐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LG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LG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투자조정청장과 여기 있는 주지사, 군수가 몽땅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장관과 투자조정청장에게 중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일본, 한국, 대만, 미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기업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가가 어렵다면 투자조정청장이 A부터 D까지 챙기라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빠져나온 33개 기업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10개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으로 이전했다.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며 모든 장관이 투자자를 섬기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날 시찰에서 작년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현재 7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17개 기업이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전을 결정한 7개 기업 가운데 파나소닉 등 5개 기업이 중국에서, 덴소가 일본에서, LG전자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각각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최근 구미에 있는 TV 생산 라인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찌비뚱 공장으로 옮겨 인도네시아의 TV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아시아권 TV 거점 생산 기지로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일본이 득세하는 지역으로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었고 텃세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도 일본의 독점보다는 한국 등 다른 나라로 다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고 특히 한국은 신남방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에 적극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이 중 현대자동차는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인도네시아를 적극 돕기도 하며 인도네시아에 현대자동차 공장 부지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인력 150명 안팎에 예외적으로 비자를 발급, 이달 말부터 해당 인력이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입국을 4월 2일부터 전면 금지했으나 현대차 공장 건설은 국가 주요 사업으로 판단해 관련자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올해 5월 판매량이 불과 3,551대로 작년 5월 대비 96% 폭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대차는 공장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흐리 라아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이 4월 17일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애로사항이 없는지 직접 챙겼고 현대차는 공사 진행에 따라 한국에서 180명의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발급 협조를 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교관 및 국가 전략 프로젝트 종사자 등에게는 입국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현대자동차는 그만큼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적극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국가의 경제 회복이 관건인데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입성은 대통령이 나서서 환영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베트남.
코로나 사태로 한국을 거부했던 베트남은 많은 대중들에게 여전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만 무너진 베트남 경제를 재건해 줄 것은 그래도 한국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30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투자 상담회에는 베트남 63개 지방정부 가운데 50여 개가 참여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과 베트남 외교부는 30일 하노이 외교부 청사에서 삼성 LG를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 300여 명과 50여 개 베트남 지방정부 고위급 대표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트 코리아 2020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개최한 첫 대규모 투자 상담회입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먼저 제안하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뜻을 같이해 성사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나오는 것은 그간 한국이 베트남의 누적 투자가 1위에 해당하는 국가였는데 올해 들어 5위로 주춤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전같이 더 많은 투자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부이 타인 선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전문가와 기술자 등이 예외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여전히 네티즌들이 코로나 초반에 등을 돌렸던 베트남이 한국 코로나 방역 상황이 훌륭한 것을 보고 이제서야 한국에 투자를 바라는 것은 속보이는 행동이 아니냐며 베트남보다는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가 좀 더 낫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반 베트남에서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예고 없이 돌려보내기도 했으며 한국을 막고 일본은 받아들이는 등 코로나 외교에서 한국을 제외해 상당한 문매를 맞았으며 실제 일부 기업들은 베트남 투자를 꺼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베트남과 한국이 예전과 같은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일본. 앞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지만 일본도 한국과 경제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일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한국과 전혀 상의가 없어 일방적인 조치를 해 외교적인 논란을 빚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소 안정이 되자 다시 외국인들 입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실시 중인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인 등의 왕래가 우선 재개되도록 이들 국가와 입국 허용에 따른 방역 조건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에 입점한 한국 기업의 95% 정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예전부터 외교부에서는 일본 당국에 경제인에 한해서 왕래가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했으나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갑자기 한국을 고려하며 경제인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유는 타액을 이용해 증상이 없는 이들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PCR 검사법이 조만간 실용화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PCR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와야 입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만 일본의 자체적인 PCR 검사율은 매우 떨어져 입국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사히는 입국 규제 완화가 대만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인구가 많아 PCR 검사 능력이 제한된 현재 상황은 무리이므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니온 게이자이는 여기에 더해서 미국보다 한국, 중국과 먼저 왕래를 재개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을 신경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가 정점에 치달아 있는 상황이라 받아들이기엔 무리입니다만 한국과 중국을 먼저 받아들이면 미국에서 불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일본 외교가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교류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확진자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3-4일간 매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봉쇄를 해제한 이후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검사율이나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자칫 일본과 쌍방 교류가 시작된다면 일본의 감염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한국의 WTO 수출 규제 소송을 하자 일본은 제2의 수출 규제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등 다시 한번 양국 간의 외교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국가 간의 교류 해제는 경제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외국에 대해 봉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입국을 허락할 시에 일본과 양방으로 경제인, 유학생, 여행객 순으로
서서히 오픈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유럽연합에 올 수 있는 나라로 15개국 중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팬데믹 이후 다수의 국가들이 와주기 바라며 한국에 의해 경제를 회복하기 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버드대 램지어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논문이 조작되고 짜깁기 되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램지어와 여러 교류를 해왔다는 같은 하버드대 진희석 교수가 지난 26일 뉴요커의 장문의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램지어가 최소한의 학문적 양심까지 저버린 사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석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 논문을 비판하면서 램지어와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램지어 논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한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과 서류상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거가 정확히 나와야 논문이 학문적 근거를 지니게 되겠죠? 석 교수에 따르면 이 부분을 하버드의 다른 두 교수가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 두 명은 바로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을 가르치는 카터 예커트 교수와 역사학을 가르치는 앤드루 고든 교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램지어가 인용한 글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명의 교수는 출처를 뿌리까지 타고 들어갔습니다. 램지어가 인용한 1차 자료뿐 아니라 1차 자료가 인용한 2차 자료, 다시 2차 자료가 언급한 3차 자료까지 살펴본 것이죠. 대단한 노력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계약 부분이 언급된 자료를 찾기는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위안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1938년 일본의 룸살롱 여성들이 쓰던 계약서의 샘플이었습니다. 램지어는 한국 여성들이 서류 계약은 물론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역시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만에 하나 당시 한국 여성들이 계약을 했다고 치더라도 한국 여성들이 그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들은 오히려 램지어의 주장과 반대되는 역사적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1940년에 기록된 신문기사입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일본 여성이 위안부로 모집돼 현장에 갔다가 하는 일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석 교수는 이와 관련해 램지어와 이메일 및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램지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램지어는 석 교수에게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체결한 계약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전쟁 이전에 일본에서 성행했던 계약 매춘 관련된 연구 및 역사 기록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여성의 위안부 관련 계약을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다. 그러나 그동안 찾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찾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램지어의 논문에는 10살 일본 소녀가 자발적으로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램지어는 한 일본 책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다른 부분에는 이 소녀가 크게 저항했고 속아서 왔다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들은 이를 근거로 램지어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기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램지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황스럽고 괴롭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실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다. 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것입니다. 석 교수의 글이 이렇게 기재될지는 몰랐겠죠? 램지어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경제학자들의 연판장에 서명한 학자들은 지금까지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논문을 쓴 램지어 교수 본인조차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나 석 교수의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램지어는 전쟁 이전에 일본에서 성업 중이던 계약 매춘을 전쟁 후 상황으로 멋대로 옮겨다가 억지로 꿰맞출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석 교수의 기고문에 나오는 램지어의 만행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램지어는 일본 정부가 매춘 종사자들만을 위안부 대상으로 하라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두 건의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문건 가운데 하나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여성들은 납치와 비슷하게 모집됐다고 기술된 대목이 있습니다. 램지어는 그 부분을 무시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은 것을 넘어 근거 자료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가져다 쓴 것입니다. 아예 반대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10살 소녀의 이야기도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엠지어가 논문에서 위안부 계약의 증거로 제시했던 10살 소녀의 이름은 오사키입니다. 엠지어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사키가 10살이 됐을 때 위안부 모집책이 300엔의 선급금을 제안했다. 오사키는 그 일이 수반하는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모집책은 그를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살펴보니 이 소녀가 위안부 업자에게 이렇게 말한 대목이 뻔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데려와 놓고 이제 손님을 받으라니 당신은 거짓말쟁이이다. 해당 문서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전날 밤을 보낸 뒤 우리는 공포스러웠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인 줄 미처 몰랐다. 나는 너무 무서웠다. 우리는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역할을 속여서 모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램지어가 이 소녀의 사례를 계약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위안소 업자를 버젓이 주인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미국 석학은 램지어의 논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램지어의 논문이 아동 성매매를 옹호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2명도 램지어의 논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램지어의 논문이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부정론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8일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밀그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엘빈 로스 하버드대 경영학대학원 교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램지어 교수의 역사적 해석은 단순한 게임 이론 모델로 증거가 뒤집힐 수 없다. 램지어의 논문은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의 비판 앞에 모든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램지어 교수의 비판에 나섬에 따라 법경제학제 리뷰에 기고된 태평양 전쟁의 성계학 논문의 논리적 허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버드대에서도 대대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직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아야 엘리를 발행하는 네덜란드 출판사 엘스비어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인쇄본을 조만간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은 앞으로 일파만파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